팟캐스트 슈리베다 시작하겠습니다. 슈리베다의 뜻은 슈리라는 뜻에서 어,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존칭할 때 이름 앞에다가 슈리를 붙이곤 합니다. 슈리라면 마하리시 뭐 여기 계신 마하슈리 쌤은 이제 이름 안에도 넣으셨고 뭔가 성스러운 거 높임말을 할 때 존칭을 할 때 쓰이기도 하지만 고어로는 행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행복하고 싶어서 인도로 갔던 사람이 아유르베다와 이것저것 접하면서 경험해온 것을 공유하는 아, 그 행복을 위한 변화를 공유할 수 있는 베다, 지혜를 담은 플랫폼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이제 슈리 베다라는 이름으로 저희 이제 웰리스 디자인 스튜디오도 하고 있지만 팟캐스트 이름도 그냥 슈리 베다로 했습니다. 행복을 위한 지혜다. 이제 팟캐스트를 하는 이유는 이제 항상 제가 원했던 것이 옛날에 어렸을 때도 뭔가 미국의 그 토크쇼를 보면은 그게 그렇게 부러웠거든요. 왜 그랬는가 생각을 해보면 저 사람은 앉아서 되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게 되게 뭔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이야기를 공유를 할 수 있는 사람의 자리에 있다는 게 되게 부러웠는데 제가 공부를 하고 아유르베다를 접하기 위해서 인도를 가고 뭐 두 분과 만나고 이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 그러면서 배워온 것들이 학교에서 배운 뭐 학과 과목이나 뭐 병원에서 교수님들한테 배운 것들도 기반은 됐지만 뭔가 그 안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같이 요리를 하는 사람들, 뭐 같이 환자를 보고 있는 인턴 친구나 수업을 하는 선생님들이 그냥 일상적으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때가 저는 더 와닿거든요. 저에게는 그런 게 더 크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슬퍼봤고, 행복해봤고, 아파보고, 체험한 것들을 녹여내는 그것들이 저는 울림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수 있는 이야기를 담고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이렇게 셋이 이야기를 나누는 만큼 저에게는 아이루베다를 그리고 두 분께는 요가를 만난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소개부터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하슈리라고 하고요. 어, 슈리베다에서 계속 저도 공부하고 있고, 아유르베다 음식학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비디아 선생님과 고경화 대표님과 함께 지도자 교육, 요가 지도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디아라고 하고요. 저도 2020년도부터 슈리베다에서 요가 지도자 과정 교육 강사로 일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 처음으로 아유르베다라는 그 학문을 접하게 됐고, 공부하고 또 음식학도 이제 배우게 되면서 이것들을 잘 삶에 녹이는 과정을 살아가는 한 사람입니다. 음. 네. 저희가 이제 같이 일을 한 지도 3년 넘었죠. 3, 4년 정도 돼가는데, 어, 많이 뭐 같이 수업을 하면서도 느끼지만 두 분의 캐릭터가 굉장히 다릅니다. 이제 마쌤 같은 경우가 주는 음, 에너지랑 비디아 선생님이 주는 에너지가 굉장히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일을 하면서 어디서가 뭐 요가나 명상 선생님을 뭐 같이 하실 분 이렇게 추천을 하면 딱 극명하게 달라져요. 뭔가 좀 어, 제가 안 가지고 있는 두 에너지를 다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하슈리 쌤은 이제 책도 쓰시고 명상도 집중해서 잘 하시고 하는 뭔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는 힘이 되게 강하다고 느꼈고 이게 이제 저희 서현 매니저님이 마쌤을 추천을 받게 된 뭐 그거 계기도 됐어요.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업을 하시는 그 경험이 있다는 것과 비디아 쌤은 이제 반대로 진짜로
제가 굉장히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결국 이 수업을 오는 분들, 뭐 요가든 명상이든 세션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사실 일상에서 힐링도 될 수 있고 좀 즐거울 수 있고 뭔가 기분의 전환도 일어날 수 있으면 그게 저는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게 없거든요. 저는 아시다시피 이제 수업을 오면은 거의 분위기를 초상집 내는데 특화가 돼 있어가지고 막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막 심각하게 인도를 갔었고 거기서 심각하게 살고 오고 막 해서 그리고 일을 시작하면서도 비즈니스를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좀 심각하게 해서 그런지 이게 아직도 수업에 좀 묻어 있는데 비디아 선생님은 그냥 수업 안에서 뭔가 그런 거를 다 잊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좋은 에너지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래서 수업을 갈 때도 뭔가 좀 분위기가 업돼야 되는 공간에는 비디오 선생님과 함께 가게 되고 뭔가 좀 정적이고 진짜 좀 정수의 요가 명상을 해야 되는 곳에서는 마쌤을 소개를 해드리고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이제 이 요가와 아유르베다를 왜 시작하게 됐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봤으면 합니다. 마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가를 처음으로 시작하셨던 그 스토리를 좀 들려주신다면. 네, 저는 원래는 체육 전공자여서요. 어, 20살 때부터 수영을 가르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계속 졸업하기 전에 뭔가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생각에 뭐 온갖 자격증을 다 땄어요. 체육 관련해서. 그러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만난 자격증인 것 같아요. 학교를 다니면서 요가를 우연히 이제 자격증을 따게 됐는데, 음, 사실 그 처음에는 저희 수영 페이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학생으로서는 좀, 뭐 이렇게 밖에서 이런 카페나 이런 데 알바하는 것보다는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 이제 요가의 페이가 훨씬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이제 그런 거에 기준을 맞춰서 이 요가 해봐도 괜찮겠는데 하고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조금 더 이런 마음이나 어, 뭐 육체, 뭐 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작업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어, 그냥 그런 것들이 되게 일단 처음에 모르고 너무 좋았어요. 좋아서 뭔지 모르겠는데 요가를 하고 나면 기분이 좋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더 공부해보고 싶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게 지금이에요. 음. 네. 비디아 선생님은 어떻게 아, 시작을 하셨는지. 네.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그냥 취미로 춤을 추게 됐는데, 네, 저는 그 집안 사정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래 고등학교 때만 이제 춤을 추자 했는데 자꾸 이제 대회 나가면 상을 받게 되고 여기저기에서 이제 불려가게 되면서 솔직히 취업을 갔다가 울면서 회사를 다녔어요. 춤 추는 게 너무 좋아서. 그래서 부럽고 그 친구들이 그래서 이제 그걸 그만두고 그때부터 이제 춤을 진짜 마음 담아서 본격적으로 추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30이 넘어가면서 이제 몸이 너무 아파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가라는 건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저는 춤을 추면서도 굉장히 몸이 뻣뻣한 사람이어서 허리 뭐 부상이나 뭐 공연하다가 마지막 엔딩 장면이 바닥으로 이렇게 쓰러지는 장면인데 못 일어나서 실려간 적도 있거든요. 구급차 불러서. 그래서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 그러니까 유연한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몸이 너무 아파지게 됐고, 뭐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녔지만 이제 춤을 추는 순간에도 너무 아팠기 때문에 이제 직업도 바꿔야 되고 몸도 건강을 챙겨야 되고 좀 우울감이 심했었죠, 그때는. 근데 저랑 같이 춤췄던 한 분이 유연하셔서 그때도 요가원을 다니고 계셨었는데 그 요가원 한번 여기 지도자 과정 있으니까 와서 배워봐라 해서
그냥 너무 요가원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후기도 많이 찾아보고 비용도 천차만별이고 또 적은 시간도 아니었고 근데 이제 그분이 좀 신뢰할 만한 분이어서 그냥 그곳을 믿고 갔다가 지금까지 이렇게 요가를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네. 음, 저는 어, 저도 뭐 스토리가 긴 거를 구구절절히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좀 특이한 환경이었다. 이제 아버님은 현대의학을 전공하신 의사 선생님이신데 뭔가 이제 자연 치유적인 것에 항상 관심이 있으셨고 이게 또 처음부터 그랬던 거는 아니거든요. 이제 좀 나이를 드시면서 병원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뭐 힘든 일도 겪으시고 하면서 뭔가 자기가 마음 단련을 해야겠다 해서 물교를 접하시고 이러면서 좀 더 빠져드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원래부터도 좀 특이하신 분이었는데 그분의 영향도 있어서 아유르베다도 알게 되고 저는 두 분과 다르게 뭔가 젊은 시절에 뭐 목표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막 그 뭔가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이제 진짜로 그냥저냥 시간이 마냥 흘러갔던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러다가 이제 아버님도 인생의 위기감을 느끼는 거를 보고 이제 나는 진짜 뭔가 더 큰일 날 것 같은 생각과 함께 그냥 행복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뭐 결론적으로는 나는 뭐 몸도 건강하지도 않고 멘탈도 약하고 행복해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행복하고 싶은 거 하나 때문에 이제 인도로 가게 됐고 뭐 요가도 이제 그렇지만 아유르베다도 뭔가 몸이나 마음에서 오는 무언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있다라고 좀 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가게 됐는데 뭐 그럼 지금 이제 각자 그 요가나 아유르베다를 겪은 시간은 뭐 좀 다르겠지만 무엇을 배우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요가를 통해서 내가 배운 거는 이거다가 뭐가 있을까요? 예, 오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그래서 결국 저는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뭘 배웠고 여러분들도 요가를 통해서 뭘 배웠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면. 기디안 선생님 먼저? 어, 저는 저를 배우는 것 같아요. 지금도. 네. 어, 그러니까 대표님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뭐 20대 열심히 뭐 살아야 될 이유도 없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내 20대는 어떻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되게 열심히 살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좀 종교에 되게 좀 많이 빠져 있었어요. 음, 그때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놓아야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요가를 배우고 뭐 아유르베다를 배우고 이제 돌이켜 보면 나를 내려놓고 어떤 그런 진리를 계속 쫓아가야 되는 좀 애씀의 삶이었다. 저의 인생에선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요가를 만나고 그 안에서 이제 명상 그리고 아유르베다를 만나면서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몸 상태구나.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이런 기준에 내가 굳이 쫓아갈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내 세상에서의 내 그 플랜 그리고 내 건강함을 찾아가는 거구나를 이제 배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가를 처음 했을 때도 실은 되게 솔직히 굉장히 많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요가라는 게 어떤 요가 동작이라는 이미지가 저에겐 되게 와닿았고, 그리고 유연해야 되고, 좀 날씬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 춤을 추면은 어떤 동작을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춰놓고, 이제 팀원들과 이런 그 뭐 대형이나 이런 거에서 흐름도 맞춰야 되는 수준을 꼭 정해놓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요가도 저 정도 하지 않으면 음, 기준에 미달된 사람이 될 거고 내가 뭔가 강사해도 그런 게 안 될 거고 그러니까 다 그런 기준 누군가의 기준을 맞춰 살려고 했던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은데 요가를 하고 나선
굉장히 그거에 자유로움을 얻었던 것 같아요. 괜찮다. 어, 이게 너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너의 길이고, 지금 좋은 건 저것이 아니라 너에겐 이게 맞는 거다. 그게 요가랑 아유르베다랑 되게 저는 같은 그 베이스 같거든요. 결국에는 나를 좀 챙기는 방법을 연습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음, 챙긴다고 하지만 되게 어떤 거를 더 쫓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또 알아차릴 때도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나를 돌봄의 시간을 좀 갖고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저도 이제 항상 아유르베다 소개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제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뭐 아유르베다 자체는 진짜 설명하기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설명이 그래서 자기 탐구를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도구입니다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표면적으로는 뭐 인도의 전통 의학이다 뭐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 물론 바이띠아라고 하는 의사를 양성을 해서 병원에서 환자의 몸과 마음의 질병을 치료를 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뭐 그 의사가 되는 사람이건 그걸 읽는 사람이건 그 의사의 뭐 치료를 누리는 사람이건 결국에는 그 사람들 스스로에 대한 탐구를 뭐 이뤄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아유르베다라서 제가 뭐 나는 누구지라는 생각, 뭐 나는 어떻게 행복하지라는 궁금증에 갔던 거에 부합했던 것 같아요. 이제 아유르베다가 요가도 마찬가지로 소개를 제가 할 때도 요가도 그렇고 아유르베다도 그렇고 비디아 쌤이 얘기한 뭐 종교도 그렇고 어떤 철학도 그렇고 결국 목적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떤지를 좀 볼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 제가 이제 사실 그 이 다음 질문에 나올 내용이 조금씩 지금 비디안 선생님 이야기에서 나왔지만 결국 그러니까 비디안 선생님은 무엇을 배웠나 해서 나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뭐 나를 탐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지만 그럼에도 힘든 것을 겪잖아요, 우리는.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걸 수행을 하는 사람이고 지도를 하는 입장임에도 알아도 힘든 것을 어쨌든 겪게 되니까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 음, 요가랑 명상 자격증을 따면 그 트랜스포머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우와, 우와, 막 이런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네? 예전에 이런 상황에서 되게 쫄보였는데, 네, 말도 막 하네. 이런 삶이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음, 그냥 진짜 나다움의 본성이라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타고난 좀 체질 같은 거?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거기에 이제 뭔가 삶을 대항하는 방식들이 조금 달라졌다? 약간 한 템포 떨어져서 좀 나를 먼저 조금 돌아보고 상황을 다 돌아보는 눈이 생겼지만 정말 쓰나미 같이 그냥 된통 맞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요 이제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좀 그런 뭔가 마음의 힘듦이 왔었는데 그때 이제 두 가지 생각이 왔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요가 명상하는 사람인데 왜 일어나지 못하지? 이게 몸도 뭐 마음도 일상의 라이프 건강하게 챙겨가야 될 것들도 왜 잘 일어나지 못하지? 아, 내가 이거를 배웠으면 뭔가 되게 많이 그 변해져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구나. 근데 아, 이게 내 본성이고 그럼 이 본성에서부터 다시 찾아가 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찾아가 보자라고 가이드 해줄 수 있던 것들이 저한테는 요가였고 명상이었고 또 대표님을 통해 들었던 그 아유르베다의 이야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상황은 변하지 않는구나. 삶은 여전히 되게 고된 파도를 나에게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데 거기서 내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반응할지는 오롯이 인간의 정말 자유 선택의 의지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옛날 같으면 좀 계속 무너져 있었을 것 같아요. 음. 좀 성격이 밝긴 하지만 좀 그 양명이 좀 강한 제가 친구여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좀 그 격가지를 잡으면서 올라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런 기준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또 이런 힘듦이 있었구나를 또 알게 됐고요. 하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솔직히 많이 좀 두려움 중에 하나였던 게 뭐냐면 앞에서는 요가 명상하면 되게 좋아요. 몸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져요라고 얘기를 했던 찰나의 순간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되게 거짓부렁의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는데 조금 이 시간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보면 이 시간의 경험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어, 그래, 원래 사는 게 그래. 그저 하나의 직업일 타이틀일 뿐일 수도 있구나. 내 그 직업을 뗐을 때 그냥 나라는 서영이라는 사람은 이런 존재라서 그런 도구들을 다시 가져다가 삶을 또 영위할 수 있는 하나의 호흡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다른 분들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경험이 되겠구나 해서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래서 진짜 굴러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진짜 부둥켜 잡고 진짜 어, 죄송합니다. 개같이 진짜 기어 올라와 본 사람의 얘기를 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 그 해봐야 알아요. 이제 뭐 머리털 빠져봐야 이제 머리 빠진 남자의 뭐 심정을 이해하듯이 지금 이 이제 듣고 계신 분들에게 이제 잠깐 막타임으로 두 가지 지금 이야기해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배웠던 것 중에 가장 처절하게 느끼고 있는 거. 모든 괴로움은 기대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거. 그래서 괴로울 때마다 나는 지금 무슨 기대를 했는가를 따져보시면은 굉장히 좋은 알아차림의 도구로 쓰실 수 있을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역시 인생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사셔도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디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보니까 꾸준하면 파도가 이게 좀 완만해지더라고요. 확실히. 전에는 희노애락이 진짜 미친 듯이 롤러코스터를 탔다면 자꾸만 꾸준히 수행을 하니까 좋았다가도 잘 내려오고 밑으로 많이 내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게 이 분명히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자꾸 그냥 연습하는 게 그게 연속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냥 죽을 때까지 자기 수행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살아가는 거지 막 어느 순간 탁치니 하고서는 알고 모든 게 해결되는 삶은 저는 뭐 사실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마쌤은 이제 요가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배우는가? 음, 저도 이제 비디아 선생님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운동을 하면 뭐 이렇게 운동뿐만 아니라 다 그런 것 같아요. 남들보다 나아야 되고, 뭐 특출나야 되고, 좀 잘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기준들이 내가 아니라 저기 다른 데 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 쟤보다 잘해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제 요가를 하면서는, 음, 내, 그러니까 그냥 그게 다 다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잘하면 좋겠지만, 못해도 괜찮고, 뭐, 예를 들어서 요가 동작들만 해도 누군가는 골반이 잘 열리고, 누구는 허리가 잘 제껴지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냥 얼굴이 다른 것처럼 숨의 길이도 다 다르고, 몸의 뭐 관절의 가동 범위도 다 다르고, 그렇구나라는 것을 알면서 저에 대한,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이해 플러스 존중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요가를 수련하면서 또 배우면서 좋은 것도 많았지만 사실 요가를
티칭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됐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사람들과 관계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사람들을 관찰하게 되잖아요. 요가를 이 티칭을 하게 되면. 그래서 저분은 어떤 부분을 도와드려야 되고, 저분은 오늘 어떤 걸 힘들어하네라는 것들을 이제 참여하신 분들을 보면서 어,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고, 그럼 어떻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떤 의식의 성장이 일어난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좀 마음 상태가 그랬을 때 좋잖아요. 그, 음, 뭐, 누군가를 돕는 게 뭐 의미 있고 행복하다라고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그것을 이렇게 직접 해봤을 때, 아, 그게 조금 더 내가 삶을 한 차원 더 높게 더 이렇게 좀 더 의미 있고 질 좋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구나라는 거를 계속해서 이제 요가를 이렇게 티칭하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요가를 계속 나누는 일을, 티칭을 하는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이것을 하면서 하지 말아야겠다. 요가를 내가 왜 어떤 직업을 가지면 몇 살까지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요가를 하면서는 그런 생각을 단 한 번도 안 해본 것 같아요. 물론 조금 가르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이제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형태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음, 요가나 명상을 나누는 것은 그냥 평생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이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음. 음, 뭐 얘기하신 것 중에 확장을 해보고 싶은 게 되게 많았는데, 이제 첫 번째로 사람을 지도할 때에 어떤 생각이신지도 좀 궁금한 거랑, 그, 그거부터 먼저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뭐 가장 메인이 되는 게 교육이다 보니까 저도 진짜 많이 좀 배우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처음에는 내가 아는 거를 전달해야 된다. 근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나는 내가 지금 뭔가 잘못 알려주고 있나? 아니면 더 이 스킬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막 강의 방법, 스피치법, 막 스피치 학원 가고, 스피치 강의랑 강의는 다 들어보고, 어떻게 뭐 오프닝을 하면 사람들이 더 집중을 할 수 있고, 뭐 수업의 스킬이라든지 이런 거 엄청 공부를 해봤거든요. 근데 도움은 되긴 되는데 그래도 변화가 안 일어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어 변화를 한다는 게 타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 리마인드를 해준다는 생각으로 지금은 하고 있거든요. 아예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는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누가 저를 바꿔준 게 아닌 것처럼, 인도를 갔더니 막 뭐 신내림 받은 구루가 있어서 탁 저한테 울림을 주니까 제가 막 어머 하고서는 변태가 일어나서 막 제가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아무도 저한테 변화를 일으켜준 사람이 없어서 제가 이제 그게 제 변화가 잘 안 일어났을 때는 막 동기부여 영상이나 막 그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한테 좀 많이 꽂혔었던 것 같거든요. 제 친구 중에도 제 멘토이기도 하지만, 뭔가 동기부여를 잘 해주면서 제 얘기를 잘 공감해주는 친구랑 얘기를 하다 보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걔가 없으면은 이게 뭐가 일어나지 않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동기부여라는 말 자체도 좋아하지 않고 그런 거를 권유하지 않는 게, 좀 팩트를 짚어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 왜냐면 어차피 왜 안 변할까 고민하는 것 자체가 이제 저의 문제더라고요. 뭐 어떻게 전달하면 더 변할까? 내가 부족한가? 막. 근데 뭐 지금 와서 드는 생각은 어차피 나도 부족하고 완전할 수 없고 완전한 인물도 없고 완전한 교육이란 것도 없고. 저도 한때 그런 거를 좀 꿈꿨거든요. 슈리베다를 통해서 이렇게 뭐 막 모아서 교육을 하면은 막 정말 딱 완성체가 되겠지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좀 내려놓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울림을 준 사람들도 모두 다 불완전했고, 근데 다만 제가 듣고자 하니까
그 시점에 얘기를 해준 고마운 사람들인 거죠. 구루라는 사람들이. 제 아버지도 그렇고 인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 친구들도 제가 변하고자 할 때 그 얘기를 해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불완전하니까 끝까지 배우고 실천하다 갈 생각으로 이제 하면서 아는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변화하려는 사람들한테 그냥 너 잘 알고 있어. 그거 하면 돼라는 리마인더의 역할만 하면 되지 않나 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좀 뭐 교주나 사기꾼이 아니면은 안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하실 때 예전에는 다른 선생님들이 어떻게 지도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는지에 좀 관심이 많았는데 두 분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뭔가 그 학생들을 대할 때 이런 걸 보면서 어떤 느낌들을 좀 가지시는지. 어, 저는 이거는 좀 그 인도 다녀와서 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명상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음, 그냥 그 선생님들 통해서 그냥 배운 거예요. 어떤 지식들을 가르쳐 주시기도 했지만 그냥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러나는 어떤 진정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배운 건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사람이 만약에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금 요가 자세를 예를 들어서 말을 안 들어, 내 말을 안 들어, 티칭, 음, 수련 공간에 와서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하고 그쵸. 싶은 대로 예, 예. 하는 분들. 그러면은 이제 예전 같으면은 왜 그럴까가 아니라 짜증난다. 음, 나 무시하는 거야. 이제 이런 쪽으로 생각이 갔다면, 왜 그 사람이 왜 그럴까라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는 것들이 인도를 갔다 와서 그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이제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주의가 가지만 이제 거기서 제 마음이 불편해진단 말이죠. 그랬을 때, 내가 저 사람하고 마음으로 연결하는 거 놓치고 있구나. 해서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마음 차원에서는 다 같다라고 배웠어요. 뭐 두려움이든 뭐 기쁨이든.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서 뭐 100%다 알 수는 없지만 추측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상태를 좀 이렇게 좀 저한테 비춰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도와드리려고 네, 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저도 좀 그게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하면서 좀 많이 진짜 배웠던 것 같은 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계속 꽂으면서 왜 안 변해, 왜 안 변해, 해야 돼 하다가 결국 그 지점들이 다 다르니까 출발점도 달랐고 지금 모였을 때의 현재 레벨들이 다 너무 다르니까 상태가 다르니까 음. 그 당시에 진짜 필요한 얘기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그 사람들마다 어떤 분한테는 진짜 뭐 가벼운 거라도 음 뭔가 행해온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해드리는 걸로도 그 사람이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음. 비대한 선생님은 좀 어떠세요? 그러니까 비대한 선생님의 수업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못하는 거 진짜 말 그대로 그냥 그 순간에 이 뭔가 에, 행복하려고 사는 건데 막 수업까지 와서 이렇게 막 인상 쓰고서는 막 이럴 수업도 있겠지만 진짜 한 번에 이렇게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이 업되는 마음 이거를 일으켜 주는 게 저는 가장 좋은데 좀 뭐 앞에 이 스토리에서도 들었지만 본인은 좀 어떤지 그런 거를 할 때 그리고 어떻게 지도를 하려고 좀 하는지. 어, 저는 저 돌아보면 되게 긴장감 속에 오래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좀 이렇게 하는 타입이고, 이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았었더라고요. 요가 하기 전까지 또 그런 게 심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의 수업을 들었을 때 그냥 한마디, 그 수업 인트로에서 한마디를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무장해제되는 느낌 있잖아요. 음, 그러면서
내가 그거에 대한 가능성을 꿈꾸는 게 저절로 됐을 때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근데 그분이 어떤 그 학문적인 수업을 나가시기도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저런 그냥 에너지만으로도 무언가 이 공간이 편안해지고 더 큰 것들의 가능성을 꿈꿀 수 있구나. 이런 자극을 좀 받은 경험이 있어서 제가 또 사람들 앞에 나가면 저절로 밝아지는 음, 그 약간 세팅 값이 있어요. 음, 근데 이거는 조금 좋은 장점이기도 한데 저에게는 조금 이제 어렸을 때 어, 장녀로서 또 이제 집에 어떤 뭐 엄마를 좀 아파서 간병해야 음, 됐고 음,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면서 그냥 내가 밝으면 다 모든 게 클린해 좋아 이런 좀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음,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조금 저를 무장해제 시켰을 때 함께 더 으쌰으쌰하는 느낌도 받을 수 있었고 제가 그래서 제 요가 수련은 어떤 분들한테 그 니즈를 못 맞춘다는 것도 저도 알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라고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길 원하는 분들도 있어요. 약간 성취나 약간 아사나에 대한 그런 니즈가 있으신 분들은 네,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거에 대한 강박에 많이 노출되었었던 사람이고 요즘 일상들이 조금 어떤 다 기준치를 맞춰야 된다는 것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웹상이나 SNS에서도 한 달에 뭐 유튜브 하면 월천 벌어야 되는구나. 뭐 이런 그런 참 난무한 그 행복의 기준, 삶의 기준들이 있다 보니까 다들 애써야 된다는 그 애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요가 수련을 할 때만큼은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거든요. 음, 숙여서 내려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거 접는다고 뭐 안 나와요. 오히려 부상당하실 수 있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며칠 전에 이제 어떤 수업을 갔었는데 네, 대강 수업이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한 분이 이제 로비에서 저를 만나면서 선생님, 저는요, 요가하면서 이런 수업 처음 들어봤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야 했더니 어, 못해도 괜찮아요라는 얘기를 처음 들어봤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뭔가 저희 요즘의 삶의 이야기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음, 그래서 네, 그냥 괜찮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고 춤을 못 춰도 괜찮고요. 그냥 괜찮습니다, 여러분. 음. 네, 흑화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디오 선생님이 가진 거는 아무도 가지지 못한 것을 우리는 뭐 다 다르니까 뭐 그거를 그게 그래서 아까 여쭤봤던 게 그렇게 수업을 에너지 디폴트를 쫙 올려서 하고 났을 때 내가 그 후에 관리가 잘 된다면 진짜 좀 그거를 계속해서 꾸준히 더 키워 보셨으면은 너무 좋겠다. 이게 너무 좋은 장점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 다 뭐 내가 갖고 있는 트라우마든 뭐든 그거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습관들을 잘 살리면은 제일 좋은 무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한테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아까 그 비디오 선생님이 감명을 받았던 그 구루 선생님의 그 수업도 마찬가지로 비디오 선생님이 준비가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들어야 하는 얘기를 해준 고마운 분이 되는 거죠, 그죠? 저도 이제 불교대학 다닐 때 가장 인기 없는 스님의 수업이었는데 저는 그 스님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딱 제가 그때 듣고 인도 가기 전이었는데 듣고 싶은 내가 지금 들어야 할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막 하는 얘기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도 막 이 후광이 보이는. 결국 뭐 수업에 스킬이 좋으신 분도 아니었고 뭐 인기 많은 선생님도 아니었지만 뭐 그런 걸 좀 느껴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저도 그렇지만 이제 저도 제 불완전함을 알고 있던 것들을 외면했던 것 같은데 좀 더 받아들이려고 지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아직도 그러니까 저는 저를 사랑하기에도 굉장히 멀었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도 굉장히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의 육체적 건강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나의 정신적 건강은 점점 나아지고 있다. 여러분들도 들으시는 분들도 좀 그거를 좀 전해드렸고 싶었어요. 이거 나아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뭔가 딱 한 번에 변할 수 있는 건 없으니까 그러면은 뭔가 좀 가장 마지막 근원적인 질문인데 여러분에게 삶이란 무슨 의미인지 좀 이야기를 하면서 삶이란 나에게 인생이란 무슨 의미인가? 인생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뭐 네. 불교 뭐 요가 철학 뭐 아유르베다 경전에 보면은 삶의 목적이란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고 뭐 삶의 의미란 뭐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걸 알아가는 거, 삶의 의미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 음, 그 사람이라는 존재로 태어나지만 그 되게 디폴트 값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의 디폴트 값을 보면서 부러워하기도 하고 음, 꿈꾸기도 하고 거기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근데 그 다름을 먼저는 그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에서 이제 나를 내 디폴트 값에서 하나하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좀 키워가는 것 같아요. 그 마하쌤 말씀하신 것처럼 나만의 의미를 좀 찾아가는 것 같고 저는 맛집이라고 그래서 가면 맛이 없고 친한 친구가 맛있다고 그래서 가면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 내가 이 진정한 맛을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그 맛이 나한테는 맛있지 않다라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그 뭐 정답은 그냥 그때그때 내 울림이 얘기해 주는 게 정답인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찾아가는 보석 찾듯이 그런 탐구, 나를 알아가는 탐구인 음,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 변화를 꾀하는 분들이 초장에 실패하는 가장 큰 문제는 저도 이거라고 생각하는데 너무 자기랑 관계가 없는 이상점을 두고서는 시작을 하시려고 하니까 어이구 저거 나도 명상도 해야 되고 뭐 음식도 건강하게 먹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내가 뭐 존경하는 선생님은 저렇게 사니까 이거 사실 요가 선생님들한테서도 좀 많이 보거든요. 자기가 픽해놓은 그 구루 쌤의 삶처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죄책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막 아침에 버스 타고 수련 가면서 아, 나 더 해야 되는데 막 이런 힘들어 하시면서도 막 이러는 거 보면서 제가 이제 아유르베다를 통해서 배운 거는 변화가 없는 거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원래 타고난 대로 돌아가는 게 저는 변화라고 배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은 태어나서 내가 지금까지 나를 벗어나서 했던 모든 것들을 빨리 내려놓고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로 돌아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그냥 안에 있는 거 가지고 그거 갈고 닦는 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뭐 이 삶의 의미가 뭔지 막 이런 거에 한창 꽂혀가지고 이제 행복하고 싶다 해서 갔으니까 막 친구들한테 만나는 애들마다 행복이 뭔지 막 물어보기도 하고 너는 행복하다고 느끼니도 물어보기도 했는데 뭐 딱히 뾰족한 답은 못 찾았어요. 사실 인도에서 가장 크게 마지막으로 깨달았던 거는 야 이제 헛소리 그만하고 돌아가서 할 일을 하자로 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왔거든요. 그냥 열심히 일을 해보자. 그러면서 제가 사실 뭐 아유르베다를 공부하고 배우고 지도를 하는 입장에서 우울증이 가장 심하게 온 게 이 일을 시작한 후로 이제 왔단 말이죠. 이게 재작년쯤이었던 것 같은데 잘 되고 있을 때였어요.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면서 약간 이 일에 치이기도 하고 있었고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원래 사람이 좀 배부르고 등 따스면 이제 또 헛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아, 이게 맞나? 막 삶의 목적 이게 맞나? 이제 또 이런 헛발질을 하기 시작할 때쯤에
이게 뭐 개인 히스토리라서 뭐 공유를 하는 게 좀 그렇지만 저한테 이제 약간 뭐 마지막으로 희망이다 생각해서 찾아왔던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아이르베다를 통해서 건강해지고 싶어서 오신 분이면 뭐 겪을 대로 겪고 오신단 말이죠. 거의 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몸도 안 좋고 마음도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였는데 어 상담도 했었고 막 치료도 안내해드리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음 스스로 이제 안타까운 선택을 하셨다는 걸 다 알게 되고 나서 그때 진짜 태어나서 가장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행복한 상태였고 가장 열심히 잘하고 있는 데인데 우울증이 너무 세게 와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막 뭘 해도 즐겁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의미도 없다고 생각이 들고 하면서 그래서 좀 더 깊이 공부를 해봤거든요. 막 근원에 대해서. 뭐 삶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끝까지 가서 읽게 됐던 그 구절이 지금까지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이 됐는데 그 인생이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래저래 우울증을 겪다가 당착을 했을 때, 인생은 역시 무의미한 것이구나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제 스스로 삶을 끝내는 분들이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제가 공부했던 게 인생이 무의미하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거기가 시작점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구르고 굴러서 돌고 돌아서 인생이 무의미한 걸 알았지. 자, 그럼 이제 시작이 여기가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무의미하니까 끝이 아니라 그래서 무의미한 거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때부터 삶이 풍부해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울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원래 무의미한 건데 왜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인도도 가고 뭐 이상한 짓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원래 무의미하니까 의미라는 게 없는 데에다가 디폴트로 제로니까 너는 그냥 이걸 풍부하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의미를 애써 막 뭐 삶에 뭐 규율이 정해져 있고 이걸 하면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뭐 해탈을 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원래 공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자유로워졌던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성향상 자라온 환경에서 가만두면 우울감 쪽으로 기우는 성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그냥 요거를 자꾸 리마인드 하려고 저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한 거니까. 거기에 내가 어떻게 풍부하게 만드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짧게 한 것 같은데도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뭐 우울감을 겪고 계신 분도 있을 거고, 변화를 하고 싶은 분도 있을 거고, 뭐 우리랑 비슷한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냥 내가 요가이드로서 살아오면서 그냥 해주고 싶은 얘기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 해볼까요? 음, 오늘 이 팟캐스트 준비를 하면서 그 대표님을 처음 만나 뵙고 수업 들었던 그, 그 노트했던 걸 찾아봤거든요. 여기에 너무 빼곡하게 써있는데 너무 빼곡해서 알아보지도 못하겠어요. 근데 저 네, 그 때였구나. 타이틀이 Love Yourself라고 써 있었는데 그 서현 매니저님이 정했잖아요, 그거. 그게 그런 아마 거예요? 예, BTS 노래 제목이라 그랬나? 뭐였는데? 맞아. 아니. 예. 근데 여기에 그 옆에 뭐라고 설명해 놔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삶에 깔려 있어야 할 베이직이라고 써 있고 이것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계속 빵꾸가 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저도 심각한 관종기가 있는 친구인데 어, 그 제가 이번에 저도 조금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안다고 이제 요가 명상하면 이제 내면에 대한 이런 뭔가 깨달음도 있고 막 여기저기 가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를 대해서 되게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를 이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잘 알고 싶잖아요. 뭘 좋아하고 뭘 먹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진짜 없었더라고요. 그냥 그 봤더니 누군가 나한테 해주는 얘기가 그게 내 존재가 됐던 거예요. 내가 나를 빚었어야 되는데 타인들이 말해주는 어떤 지점토록 빚어진 게 그게 나라고 투영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중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없으면 내 존재 자체가 없었던 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돌이켜보면 나를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나를 아예 뭐 알지 못했던 거. 그래서 저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가 진짜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음, 어, 그런 거에 대한 시작점이 뭘까라고 이 종이, 이 필기한 걸 보면서 그냥 타인과의 비교에서 좀 벗어나서 그냥 내가 느끼는 그 듣고 느끼고 마음에서 말하는 것들을 좀 귀 기울여 주자. 그래서 남들이 뭐 10km 뛰어야 이 정도 잘하는 거다 말할 때 나는 좀 오늘은 3km만 뛰고 싶은데 했을 때 그 얘기를 좀 따뜻하게 수용해 줄 수 있는 거 비평하지 않고 대신 뭔가 균형은 필요하겠죠. 계속 이렇게 늘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그래서 좀 나랑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음. 그래서 비디어스의 메시지는 나를 사랑하세요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 보시기를. 네. 마쌤은, 네, 저도 며칠 전에 저는 요즘에는 이제 기업 쪽으로 수업을 많이 나가고 음,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든 이제 기업들의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요. 갈 때마다 적응을 해야 되고, 음, 그런데 최근에 되게 조금 저도 마음적으로 이렇게, 나랑 안 맞는데? 여기 이제 좀 요런 느낌이 온 거예요. 음, 그래서, 그만해야겠다. 여기. 그러면서 이제 마음속으로는 나는 애도 있고, 애도 봐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글 쓰는 시간도 필요하고,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안 맞는데 굳이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러면서도 마음에서는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제 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게 왔다 음, 갔다 하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이제 제가 그만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뭐 그 도와주는 친구들도 있어요. 같이 음, 마음적인 이야기를 이제 나눌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알게 된 거는 내가 또, 그러니까 외부적인 환경은 이제 어디 가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바꾸려고 했구나. 음, 근데 뭐 원하면 바꿀 수도 있는데, 일단 내 마음에서, 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요가 명상 한다고 하면서도 또 이 밖에 있는 것에 대해서,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 나랑 안 맞고, 이제 이러면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이제 마음의 주의를 기울이다 보니까, 싫을 수 있고 안 맞을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내가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더라고요. 첫 음. 번째는, 이런 거 느껴도 되지 뭐. 그렇죠. 그래서 그런 수용을 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아까 비대현 선생님이 얘기하셨듯이 파도들은 계속 오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마음의 힘이 있고, 어디서든 내가 행복할 수 있는 힘은 사실 외부는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부에서 이것을 작업을 해서 이렇게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을 배웠는데 또 놓쳤구나. 그래서, 여기 있으면서 조금 더, 뭐, 아닌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것에,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것도 첫 번째 원인이 있었고, 근데 내가 마음에 기울여서 말을 하는 게 필요하면 말을 해야겠고,
그래서 내가 여기서 힘을 갖고, 어디서든 내 스스로가 행복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말 똑바로 했나요, 지금? 음, 네, 그렇습니다. 저도 되게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인데, 저 진짜, 저는 뭐, 이 슈리베다 하고 있지만은 되게 이것저것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막 도시락도 쌌다가, 뭐 어디 가서 무슨 밥을 먹였다가, 그냥 수업도 했다가, 뭐, 이런 거를 하는데, 제가 지금 저도 이렇게 막 다양하게 해보는 이유가 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해봐야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해보고, 해보면은 저도 그런 거 막 싫은 게 나오거든요. 제일 싫었던 게 처음에는 뭔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는 거를 되게 싫어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워낙 시작을 관심 있는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는 사람들 앞에서 멋있는 척 하는 거에 제가 쩔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그냥 캐주얼한 데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도 즐겁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상업 공간에 가서 수업을 할 때 집중력이 흩어지고 아이르베다가 뭐야 막 이런 분위기를 제가 못 견딘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게 내 문제라는 걸 저도 좀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계속 좀 다양하게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니저님한테도 그냥 나 이거 하기 싫어. 뭐 이거 해보니까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하면은 좀 그냥 하라고 너무 막 의미를 부여해서 막 심각하게 생각해서 막 이 사람들이 듣고 변해야 되는데 막 야 그냥 밥 먹고 즐겁게 가면 되지. 지금 약간 그렇게 저도 생각을 자꾸 고쳐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다양한 일도 들어오고 그렇더라고. 좀 시간을 갖고 볼 필요도 있다. 불편한 거가 생겼다면은 내 마음에서 왔을 확률이 가장 높다라든 그것도 저도 진짜 공감을 하고 음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뭐 우리는 좀 판단을 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저의 가장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업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인연이라는 단어인데 불교 용어로 이제 원인을 나타내는 단어로서 내가 인이고 저 사람이 연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인연 따라서 모든 게 인연 따라서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요즘도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이제 운이라는 부분을 너무 크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쌤이 얘기하신 부분이 요거랑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운이라는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꾸 이 부분을 리마인드 하는 게 운이라 부르는 이유는 내가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항상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요즘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이제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가장 와닿거든요. 우울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것들이나 뭐 지금 일하면서도 느끼는 것들 다 사람 덕분이고 혼자 살 수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인연들로 엮여 있고 우리도 지금 다 완전히 이렇게 인연이 닿아서 이것도 시절 인연이란 말이죠. 그래서 시절 인연에서 해주는 얘기가 모든 게 유한하다고 하는 얘기가 가장 와닿았어요. 그냥 괴로운 것도 유한한 거야. 우울감도 유한하고 즐거움도 유한하고 인간도 유한하고 인생 다 유한하니까 시절 인연을 소중히 하면서 살아라. 그거를 저는 좀 가장 많이 어, 새기고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서 그냥 그거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뭐 영원할 수 없으니까 그죠? 지금 우리 하는 일도 어떻게 변화가 계속 일어날 테니까 시절 인연에 감사하면서 그럼 여기서 길었던 팟캐스트 슈리베다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조만간 수업에서 만나요. 안녕.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